이제 174페이지 보면 3번 개발행위 허가 절차에 관한 사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절차 그러면 첫 번째 이제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관한 사인데, 이거는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개발행위 하려면 무슨 절차를 거쳐서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이쯤 해가지고 해서 갑이 개발한다 그럴까요? 갑이 여기에서 개발하겠다. 그럼 가장 먼저 뭐 해야 돼 그러면? 허가 받겠다고 가장 먼저 허가 신청을 하면, 허가 신청은 누구한테 합니까? 아까 허가권자 맞죠?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 허가권자가 누구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도시를 관리하는 장애에 허가 신청하면, 허가 신청보다 허가권자는 허가를 할 건가 불허가를 할 건가 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추면 허가를 할 것이고, 안 맞으면 안 할 것이고 처분합니다. 처분하는데 이 기간을 며칠 주냐 그러면 우리 법에서는 15일이죠. 15일 내에 허가 불허가 처분할 것. 불허가 처분이 났다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허가 처분이 났으면 이제 값어짜야 돼요. 공사를 끝내고 뭐 받습니까 그러면 상식으로 준공검사 받겠죠. 이 흐름대로 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허가를 해줄까 안 해줄까에 대해서 법이 정하는 허가 기준이 있으니까 허가 기준에 맞으면 허가하고 안 맞으면 안 해줄 것이고, 허가할 때 그냥 허가할 수 있지만 일정한 조건부 허가할 수 있어요. 허가할 때 그냥 허가할 수 있지만 일정한 조건부 허가할 수 있다. 무슨 조건을 걸 거냐 이런 게 있을 것이고, 이게 지금 입문 과정이니까 내용은 안 나왔는데, 이 개발행 허가를 받게 되면 의제되는 사항이 있어요. 개발행 허가 받게 되면 다른 법에도 받을 각종 의제되는 사항이 있다. 주로 이런 내용 보고, 준공검사는 누가 할까요?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준공검사가 공사 끝나서 맞점 나니까 나와서 육안으로 확인해야 되거든요. 확인하고 허가해준 내용하고 완료된 내용이 일치가 되면 어쩐다고 검사 필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럼 누가 오겠습니까? 허가한 사람이 와야지. 그러니까 누가 합니까? 그러면 그거야 물어보나마나 허가권자가 오겠네요. 그러면 준공검사 대상은 뭡니까? 그러면 아까 개발행 허가 뭐였어요? 건물, 건축물 건축, 공점 설치, 토지 행정 변경, 토지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인데, 자, 건축물 건축, 공점물 설치는 끝나면 준공검사 해야 돼요. 토지의 형질 변경 끝나면 해야 돼요. 토석의 채취도 끝나면 해야 돼요. 근데 토지 분할하고 물건 적치, 이것은 토지 분할이 그 육안으로 분할이 됩니까? 토지 분할은 공부상. 그러니까 이런 것은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에요. 물건을 어떻게 쌓는가 이런 거는 중요하잖아요. 물건 적치는 무게 얼마 되는 거를 기간 얼마 쌓는가 이거를 따지는 것이지 어떻게 쌓는가 이거 따지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토지 분할과 물건 적치는 검사 대상이 아니다. 이런 거 찾는 게 지금 우리 시험 문제라고. 뭐는 아니라고. 토지 분할과 물건 적치는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다. 별로 어렵잖아요. 그럼 이제 뭘 봐야 돼요? 허가 기준. 허가 기준에는 크게 허가 기준에는 하나, 둘, 셋, 넷, 5가지 있는데 책 보지 말고 말로 해봅시다. 말로. 허가 신청 내용이 도시관리계획에 적합할 것, 부적합할 것. 적합할 것. 허가 신청 내용이 성장관리 방안에 적합할 것, 부적합할 것. 적합할 것. 허가 신청 내용이 도시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이 있을 것, 없을 것? 없을 것. 허가 신청 내용이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이루지 말 것? 이룰 것. 깃바위서 설치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정할 것, 부적정할 것? 적정할 것. 예습 배웠나요? 아니요. 상식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내용은 나오든가 말든가 상식으로 가니까 하나만 딱 하는 거 하나만. 뭐만 하냐 그러면 허가 기준에 형질 변경 면적이 있거든요. 형질 변경 면적. 형질 변경 면적 이것은 시험에서도 중요하고,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이걸로 여러분이 땅 중개해야 돼. 땅 중개 이걸로. 형질 변경 면적인데, 형질 변경은 뭐 산을 깎아서 택지 만든다.
어디까지 허가해 줄 거냐? 무한정 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형질변경면 얘만 잡는데 그 지역이 무슨 지역이냐?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지역이면 이건 나중에 암기하는 거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면 면적이 10,000제곱미터 미만까지만 10,000제곱미터 쉽게 3,000평까지만 허가해 준다. 근데 이게 공업지역이면 그러면 크거든요. 30,000제곱미터 미만까지 허가한다. 근데 이게 녹지 중에서 자연녹지, 생산녹지 뭐가 빠졌어요? 보존녹지. 보존녹지는 얼마냐? 보존녹지는 5,000제곱미터 미만까지. 그러니까 보존녹지가 가장 작게 나오잖아요. 그만큼 규제가 강하다. 이게 이제 도시지역 안쪽이고 도시지역 밖으로 가면 농림지역하고 관리 먼저 나죠. 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 자, 도시지역 밖에서 관리하고 농림지역은 30,000제곱미터 미만까지 허가가 나오고 그리고 자연환경보존지역은 5,000제곱미터 미만까지 허가가 나오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부분을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을 암기하는 거라고 개발행 허가에서. 그래서 나중에는 지금은 다 쓰지만 나중에는 13,500, 33,500 이렇게 간다고. 주거, 상업, 제한력 생산지 10,000 미만, 공업은 30,000 미만, 보존녹지 5,000 미만. 도시지역 밖으로 가면 관리, 농림 30,000 미만, 자연환경 5,000 미만. 숫자를 이제 바꾸는 게 공업지역은 50,000제곱미터 미만까지 허가할 수 있다. 틀렸다. 50,000이 아니고 30,000이다. 나중에 이 숫자를 암기하는 거예요. 그럼 조건 허가는 뭐냐 그러면 조건 허가는 무슨 얘기냐? 자, 지금 갑이 여기에서 개발하겠다 그러니까 허가권자가 야, 너는 도로도 없는데 어떻게 개발하냐고. 맹지에서는 허가가 안 나와요. 맹지는 허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갑이 뭐라고 말이야, 갑이. 자, 도로가 없는데 어떻게 개발할 거냐? 그랬더니 갑이 뭐라고 하냐? 시장님 잘 보셔. 잘 보면 이렇게 여기 밑으로 이렇게 빨간색 도로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빨간색 도로가. 나중에 이제 땅 공부해야 되니까.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떼어봤더니 빨간색으로 두 줄이 딱 지나가면 그게 도로는 도로인데 개설이 안 돼 있는 도로. 그러니까 도로 만든다고 국가가 결정을 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도로로 못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이런 도로를 보고 뭐라고 하냐? 예정도로요. 예정도로. 아직 개설이 안 돼 있는 예정도로. 예정도로도 법에서는 도로라고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시장이 갑한테 야, 너는 도로도 없는데 어떻게 네가 개발하려고 허가 신청하냐? 안 돼. 그러니까 갑이 뭐라 그래요? 왜 안 되게 왜 안 됩니까? 도로가 있잖아요. 이거. 도로가 있으니까 법에서 도로라고 인정하니까 나는 이 도로 이용해서 개발을 할 거요. 그럼 시장이 뭐라고? 에이, 너 가보면 이거 넌 밭이라고, 넌 밭. 아직 돈 없어. 도로 그래 보니까 넌 밭이라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갑이 떠오고요. 그래도 법에서는 도로라고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얘가 다 알고 오네요. 시장이 어쩔 수 없이 허가합니다. 허가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좋아. 너는 이거 도로라고 인정하지? 아, 당연히 인정하지, 도로니까. 근데 너도 알다시피 도로 포장 안 돼 있지? 안 되지. 그건 안다고. 나도 안다고. 시장이 허가하면서 그래, 너 허가해 줄 테니까 그러면 네가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 도로 없으니까 네가 여기서 여기까지 도로 포장한다. 이 조건이에요. 조건. 이게 뭐라고? 이런 게 이제 조건부 허가예요. 조건부가. 할래? 이런 얘기요. 그럼 갑이 하겠다 못하겠다? 못하겠다. 그럼 허가 안 해주는 거요. 하겠다? 그러면 허가해 준다. 이래서 조건부 허가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조건 허가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지 있다. 조건부 허가하게 되면 갑은 당연히 어쩌겠다. 자기가 하겠다 자기다. 하겠다 해놓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생각해야 돼요. 하겠다 하니까는 믿고 허가했거든요. 근데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예. 패면 돼요. 한 대 패면 된다고. 빨리 하라고. 맡기 싫으면 얘가 해야 안 해요? 하겠죠. 근데 제가
주거불문 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한다고 해가지고 허가했는데 안 하면 어쩐다고 처벌을 감한다고 너 허가 취소 뭔 가게 되면 하는데 못하면 안 하는 거하고 못하는 건 다른 거예요. 못하면 누군가는 해야지. 누군가는 그때는 누가 한다고? 얘가 한다고. 무슨 돈을 하냐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부 허가할 수 있고 조건을 담보하기 위해서 자, 너 분명히 하겠다 하는데 나 분명히 너 믿어. 너 믿지만 사람은 믿지만 뭐 못 믿는다고? 돈은 못 믿으니까 나중에 네가 돈 없어서 못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허가해 주긴 해주는데 조건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행 뭐라고? 보증금.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냐 없냐 그러니까 이행 보증금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 이행 보증금 예치하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보증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보증 그럼 반사적으로 보증이라는 단어가 왜 나옵니까? 보증이라는 단어가 왜 보증 쓰라 그래요? 망하면 네가 대신한다 이거 아닙니까? 망하면 대신한다. 보증 어디서 나와요? 부도에서. 자, 국가가 망해 안 망해요? 안 망해요. 지자체 안 망해요. 누가 부도나는 거예요? 민간이 부도나는 거예요. 이런 게 지금 시험 문제라고 지금. 그러니까 이행보증금 예치하는데 이행보증금을 예치 안 해도 되는 자가 있다. 부도 안 나는 자가 있다. 그 자가 누구냐 그러면 국가 또 누구 지방자치단체 또 공공기관 또 공공단체는 예치 안 한다 이렇게 배운다고. 이 부분 이해해야 된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는 망할 일이 없으니까 부도가 안 나니까 예치 안 합니다. 그러면 이행보증금 구체적으로 예치 사유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행보증금 예치 사유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굴비 발차기야. 굴비 저기가 아니고 굴비 발차기 한다. 굴비 발차기 한다. 나중에 굴 그러면 이거 나중에 다 배웁니다. 굴 그러면 굴차. 비 탈면 적용. 발 토속 발파. 차량 통해 기반 설치 가지고 굴비 발차기 한다. 굴비 발차기. 이제 조건부 허가에서 그러니까 개발행 허가할 때 조건부 허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조건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행보증금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행보증금 뭐 준다가 다 예치하냐? 아니요. 안 망하는 자도 있다. 국가자체 공공 예치한다. 어떨 때 예치하냐 그러면 굴차, 토지굴차, 토속 발파, 또 굴차, 이건 비탈면 적용이에요. 나무 심는 거 나무. 비탈면 적용하라. 토석에 발파, 차량, 통행, 기반 설치해가지고, 이제 이건 입문서니까 안 나왔지만, 기본서 보면 그런 게 다 나와요. 한번 쫙 읽어보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는데, 그러면 굴비, 발차기 이렇게 잡아낸다고. 그러면 빨리 넘어갈 수 있다고. 이제 의제되는 사항은 뭐냐 그러면, 이 의제되는 사항은 한 걸로 본다. 민법은 간주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갑이 여기서 이렇게 개발하려고 하는데, 봐요. 갑이 이만큼 해가지고 갑이 여기서 이렇게 개발하려고 하는데 여기 또 뭐 한다고요? 건축합시다. 건축. 너 뭐 할래 물어봤더니 건축할래. 그런데 이만큼 해가지고 여기는 산이 있어요. 산이고 이쪽은 논이에요. 논. 산에다가 집 건축 집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나무 위에다 집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뭐 해야지? 나무 베야지. 나무 벨 때 그냥 베어 허가받아야죠? 허가받아야지. 그럼 뭐 해야 돼? 나무 벤다고 임목 벌채한다고 뭐 받아야지? 허가받아야지. 어디 가서 산림청 가가지고 나무 뱄어요. 이제 뱄어요. 허가받아가지고 나무 배 그 땅에다 바로 집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뭐 해야지? 깎아야지. 깎으려면 뭐야 또? 산지, 전용 뭐 받아야 돼요? 허가받아. 어디 가서 산림청 가가지고 너네다 집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찌해야 돼요? 너는 몇 구해야 돼요? 너는 넌이 아닌 다른 놈 쓴다고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어디 가서 농림축산식품 가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수도 없이 많이 걸린다고. 그럼 갑은 자 누구한테? 시장한테 시장님 허가 좀 해주세요. 오케이 허가했다.
근데 얘가 이제 건물 질릴 때 뭐가 있으니까 나무 있으니까 산림청 가서 허가 좀 해주세요. 기다려봐. 나도 조사해보고. 2달 만에 허가 해주고. 근데 나무 뱄어요. 상가 끌려니까 또 허가 받네. 허가 받아요. 기다려봐. 한 2달 기다리고. 자, 넌 몇 끌렸는데 기다려봐. 한 3달 기다리고. 평생 가도 얘는 건축 못한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갑이 여기다 개발하겠습니다라고 시장한테 허가 신청할 때 갑은 여기가 산이란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농지 알죠? 나무 베야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죠? 그러면 갑이 허가 신청서에다가 시장님 나무 베야 됩니다. 임목벌지 허가 신청서 붙여놓고 산 깎아야 돼요. 이것도 붙여놓고 이것도 붙여놓고 이것도 관련서를 몽땅 첨부해가지고 동시에 다 갖다 준다고 얘한테 시장한테. 그럼 시장이 자 허가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뭐가 있네? 나무 베야 되겠네? 시장이 어쩐다고? 산림청 가가지고 협의 들어갑니다. 나무 베도 괜찮죠? 기다려봐. 기다릴 시간이 없지. 산 깎아도 괜찮죠? 뭘 기다리냐고. 동시에. 자, 넌 메꿔도 괜찮죠? 괜찮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시장이 나무 벤다 어딜 가세요? 산림청. 국방부로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것은.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관계지 관계. 그 내용과 연관. 관계부처하고 뭐 한다? 관계행정기관을 차고 먼저 뭐 한다? 협의하고. 배도 괜찮습니까? 괜찮지. 이렇게 해서 이게 모두 통과가 되면 비로소 이 중에 하나도 통과가 안 되면 허가가 안 나와. 이것은 모두 통과되면 시장이 오케이 해가지고 허가해 줬던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는 이거 어쩐다? 받은 걸로 본다. 이런 걸 우리 뭐한다? 의지한다, 간주한다, 한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 그래서 여기에서 개발인 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에서 받을 때 타법에 의한 각종 허가 신고 협의 승인 면제제 모두 한 것으로 본다. 왜요? 허가권자가 그쪽 기관장과 미리미리 협의를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지문 하나 잘 나와요. 의지해야 되는 게 몇 개 있어요? 예, 많답니다. 시험 문제가 지문 하나 툭 전돼요. 자, 개발인 허가 받게 되면 도로법에 의한 도로 점용허가 받은 걸 본다. 어쩐다고? 여기 있다. 개발인 허가 받으면 사도 개설허가 받은 걸 본다. 여기 있네. 개발인 허가 받으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이야 무연 분묘 개장허가 받은 걸 본다 그래요. 이게 총 몇 개 있어요? 18개. 출제위원 이거 암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거. 나중 가게 되면 31. 나중 가게 되면 18개, 15개, 22개. 앞으로 계속 나온다 이거. 출제위원들 암기 한대 못한대요? 못해요. 못하면서 문제 내야 안 내요? 내요. 어떻게 문제 내요? 지도 암기 못하면서. 그러면 문제 만드는 사람이 꼭 암기해서 만듭니까? 어쩌지? 보고 내면 되지. 그러면 그 사람이 보고 낼 때 여기 있는 거 보고 낼까요? 없는 거 보고 낼까요? 없는 게 어떻게 보이냐고. 있는 게 보이지. 그러니까 100% 있는 거 써놓고 있냐 없냐라고 물어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 개발인 허가 받으면 농지법이야 농지전허가 받은 걸 본다. 생각하지 말고 어쩐다고? 본다. 이러면 된다고. 문제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 풀 때 그렇게 풀어주면 돼요. 이 내용이 지금 174, 175인데 볼게요. 이제 174페이지. 자, 3번에 1번 개발인 허가 신청. 개발인 허가 신청 것은 아무 필요 없는 거 보지 말고 2번 개발인 허가에서 필요한 것은 15일입니다. 15일 내 허가 불허가 처분한다. 날짜만 필요하면 되고. 자, 3번은 이제 더 읽어봤자 필요 없어요. 3번은 전혀 필요 없는 말. 4번 조건허가 있죠. 조건허가. 특별시 관계시 특자지 시장으로서는 개발인 허가할 때 당해 개발에 따른 기반인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오염 방지, 경관, 조형되거나 조치할 것 조건으로 개발인 허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자, 허가해 줄게. 뭐 할래? 도로 설치할래? 이게 뭐라고요? 기반시설의 설치. 야, 네가 여기서 개발을 많이 하니까 사람이 많이 오겠는데, 사람이 많이 오겠는데, 이만큼 해서 여기에 우리는 사람이 많이 오니까 이만큼 뭐 만다? 공업 만다, 공업. 이만큼 용지 앞으로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용지 확보해라. 이런 조건을 걸 수도 있다고. 너 개발하면 여기가 급경사진데 이거 붕괴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래? 팔 박아야지. 뭐라고? 위해 방지 조치 해라. 조건을 거는 거요. 너 위해 방지 조치 안 하면 어쩐다고? 개발 못 하는 얘기야. 여기에 야 너 개발하려면 이쪽 이만큼 깎일 것 같은데 거기 흉하니까 어쩐다고? 나무 심어라. 적용. 이런 조건을 건다고. 하겠다 못 하겠다? 하겠다. 해놓고 안 하면 어쩐다? 시장이 대신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라고? 돈 맡기라 이런 얘기. 지금 이런 얘기요. 그래서 4번이 그런 얘기요. 이런저런 조건에는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조건부 허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중요하지. 조건부 허가할 수 있다. 그러면 4번 이제 개발행 허가 중에서 1번. 자, 그 박스 보게 되면 박스 1번. 개발행의 규모의 적합을 그 규모가 밑에 박스 딱 있잖아요. 숫자. 그 다음에 2번 보면 도시관리계 성장 관리 방안에 어긋날 것, 어긋나지 아니할 것, 그러면 어긋나지 아니할 것. 토지계획 사업장에 지장이 있을 것, 없을 것, 없을 것. 4번은 맨 뒤에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이루지 말 것, 이룰 것. 5번 마지막에 기반 설치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정할 것, 부적정할 것, 적정할 것. 그러니까 안 읽어도 괜찮아요. 결론은 밑에 면적만 암기하면 되는데 그 면적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농 생산지 10,000 미만, 공업지역 30,000 미만, 보존녹지 5,000 미만, 관리 30,000, 농림 30,000, 자연환경 5,000 미만. 그 숫자는 나중에 암기를 해야 돼. 그 다음에 넘어가면 2번 이제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이제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은 지금 우리가 뭐 합니까? 개발합니다. 개발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지금은 개발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이렇게 이만큼에서 여기에다 개발합니다. 개발하는데 무슨 개발합니까? 물어봤더니 건축합니다. 건축을 한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건축 규모에 맞게끔 어쩐다고? 인구는 유입이 될 것이다. 사람이 될 것이다. 여기에 건축하려면 이 지역에 도로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도로가 있었으니까 사람이 가가지고 도로가 없으면 허가 안 되니까 도로가 있었는데 이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건축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도로가 부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부족 안 하면 무슨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법에서 아무런 말을 안 해요. 그냥 하든가 말든가. 근데 이 개발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이 지역의 기반 시설이 도로가, 학교가, 공원이, 주차장이, 수도가, 전기가, 가스가 다 기반 시설이요. 이게 부족이 예상인데요. 야, 건물 규모 저만큼 지면 저기 기반 시설이 부족이 예상된다. 부족이 예상된 상태에서 계속 개발하게 되면 그 뭡니까? 난개발. 부족이 예상된 상태에서 그들을 계속 개발한다? 난개발. 그럼 부족이 예상되면 그럼 어찌해야 되겠어요? 난개발 막으려면 개발하지 말든가 어쩌든가 부족한 만큼 보충을 하든가. 부족 예상되는 그러면 고민하지 마세요. 좀 돼요. 추가 보충하세요. 추가로 만들어주라고 만들어주는데 가서 봤을 땐 그 지역이 추가 보충이 즉 추가 설치가 곤란한 지역도 있고 추가 설치가 곤란한 지역. 왜 추가 설치가 곤란합니까? 만들면 되지.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위치 딱 여기 앉아있는 여기 보게 되면 현재 이 건물이 몇 층입니까? 자, 우리 이렇게 딱 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앞에 지금 여기 도로 있잖아요. 도로 놓고 이 일대 여기는 개발이 됐나 안 됐나요? 됐죠. 여기에 평균 건물의 규모가 몇 층인가? 대충 생각해봐요. 몇 층이요? 예, 평균 몇 층입니까? 제가 계산했어요. 6층입니다. 6층. 앞에 이 도로폭이 몇 메타입니까? 4m입니까? 껑충에서 뛰어갔는데 이거? 8m면 한 번 뛰고 넘어가겠는데요? 도로가 이거 꽤 되는데 이거?
예, 이 도로 몇 m입니까? 20m, 20m. 그러면 왜 20m입니까? 그러면 도시를 만들 때 다 이게 있어요, 기준이. 자, 이 지금 새로 도시를 만들 때 여기에 면적이 얼마고 땅 면적 총 있죠? 건폐를 얼마 대입하고 용도는 얼마 대입하면 건물의 총 규모가 나와야 안 나와? 나와요. 건물의 총 규모가 나오면 인구가 얼마 유입된다는 게 나와요. 도로 몇 m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옛날에 개발할 때 6층짜리 때 규모가 6층, 몇 m 필요했다? 20m. 도로 부족하냐면 안 부족하다. 이런 상태에서 여기는 이제 이미 옛날에 개발이 하려는 구시까지 옛날에 6층이었다. 근데 지금 와서 또 개발이다. 또 개발 그게 뭡니까? 재개발이지. 재개발을 하려는데 6층짜리 철거하고 5층만 지으세요. 그러면 재개발 해야 하냐? 안 하지. 근데 이런 게 나중에 용적률이에요, 용적률. 옛날에 비해서 용적률이 껑충 늘어가지고 지금은 얼마까지 할 수 있냐? 6층에 3배까지. 현재 법은 3배까지 한다. 그럼 몇 층 되겠어요? 6층에 3배니까 18층까지 할 수 있어요. 18층. 단순 숫자만 봐도 몇 배까지 있다? 3배. 사람이 몇 배 더 온다? 3배. 차가 몇 배 더 온다? 3배. 도로 몇 배 늘려라? 3배. 얼마 들어야 돼? 60m. 늘릴 땅이 있습니까? 이게 문제라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또 개발하면 18층까지 개발한 땅이 이미 정해져 있다니까, 이미. 그러면 도로가 부족하다는 건 기정사실이야, 기정사실. 어찌해야 돼요? 늘려야 되는데 늘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얘기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면 이 도로를 전혀 못 늘립니까? 재개발, 재건축 한 데 보면 도로 폭이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좀 늘어나죠, 좀. 많이는 안 늘어지만. 이거 살짝 밀어가지고, 잘 봐봐, 재개발, 재건축. 살짝 밀어가지고 차선 하나 더 만들어, 이거. 또 살짝 밀어 넣어가지고. 얘도 살짝 밀어 넣어가지고 차선 더 만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은 늘리는데 3배 60m까지는 못 늘리겠다고. 얼마까지는 늘릴 수가 있는데 더블로 내가 40m까지 늘렸다. 근데 60m는 도대체 할 수가 없다. 근데 얘는 무조건 3배 온다니까. 그러면 100% 남겨버리지.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고. 몇 배까지 늘어났다고요? 2배까지. 그럼 어쩐다고? 방법 있습니까? 너 3배 하지 말고 2배만 해라, 이래야지. 그래서 건물의 규모를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건물의 규모를 줄이려면 건폐율 용적률을 줄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게 곤란한 지역이다 그러면, 곤란한 지역은 이미 개발이 완료가 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에요. 빈 땅이 없는 지역. 그런 지역은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다 해가지고 개발의 밀도를 빽빽히 들찬 정도로 된다. 관리하겠다. 너무 많이 못 짓게끔 막겠다. 어떻게 관리할 건데 물어봤더니, 그래서 어떻게 관리할 건데 그랬더니, 건물의 규모를 줄이면 되지. 어떻게 줄 건데 물어봤더니,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법에 있는 것보다 더 낮추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야. 그렇게 해서 관리하자. 이게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요. 근데 지금 설명하는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건물의 크기가 커지니까, 건물이 더 커지니까 기반이 부족하다. 건물을 많이 지으면 학생이 많이 들어온다. 건물을 많이 지으면 사람이 많이 오겠죠. 덩사로서 학생도 많이 오겠죠. 학교가 부족하겠죠. 어찌하죠? 학교를 늘려야 돼요. 사람 보고 오지 마 그래야 돼요. 학교를 늘려야지. 근데 늘릴 방법이 없으니까 오지 마세요,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그럴싸하지만 이 제도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시행 못해요, 시행을. 이거 건물의 규모 줄이면 거기 있는 주민들 좋아라 하겠습니까? 주민들 어떻게 하든가 이익이 나면 3배가 아니고 좀 4배, 5배 올려달라 떼쓸 사람들한테 법에서 3배까지 할 수 있는 적을 2배만 해라 그러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그러니까 이 제도는 만들어 놓고 오직 이것은 중개사 시험 볼 때만 써먹는 제도예요. 현실은 한 건도 없었으니까 아직까지는. 근데 이런 제도가 있긴 있다고, 이 제도가. 두 번째는, 자, 추가 설치가 가능하다. 이게 가능. 추가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다. 왜 가능하냐 그러면 여기는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됐어요. 미개발.
미개발된 지역이다. 한마디로 논밭산이요. 논밭산. 얼마든지 추가 설치할 수가 있어요. 쉽게 생각해서 자, 이렇게 도로가 있고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이만큼에서 현재 이게 뭡니까 하면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 개발제한경. 개발제한경에 사람 살아요, 안 살아요? 살죠. 살아요. 많이 살아요, 조금 살아요? 조금 살아요. 이렇게 딸랑 두 집 살아요. 두 집 이렇게. 도로 이만큼에서 두 집 산다고. 두 집은 이 도로를 이용해서 산다고. 불편해, 안 불편해요? 전혀 안 불편해요. 전혀 안 불편한 거예요. 나머지 전부 다 논밭산, 들판이요. 근데 여기 있는 이 그린벨트가 해제된다고. 해제된다 어쩐다고? 그린벨트 풀었어요. 뭐 하겠다고? 개발하겠다고. 그러면 이 도로 가지고 자 여기에 딸랑 두 개 있는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아파트를 7,000세대를 건설하자. 그러면 이 도로 가고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지. 택도 없이 안 되지. 그럼 어쩐다? 도로를 갖다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도로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 도로를 갖다가 이렇게 도로 만들겠다. 그럼 이만큼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도로 설치할 때 들어가는 총 비용이 얼마 들어가냐 물어봤더니 500원 들어간다. 500원 들어가면 이 도로 설치 비용 500원을 누가 내야 됩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내야지. 왜 국가나 지자체가 냅니까? 세금 받았으니까 국민들한테 받아가서 그런 거 해야지 국가는. 근데 얘가 돈이 얼마밖에 없어요? 400원밖에 없어요. 얼마가 부족해요? 100원이 부족해요. 문제는 100원이 부족하니까 도로공사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여기 아파트는 누가 지어요? 현대가 지어요. 현대는 아파트 건설하게 되면 돈이 남아요. 이익이 남지 않냐고. 민간은 그걸로 해서 이익이 남으면 어쩐다? 순간 개발하는데 문제는 국가는 돈이 없으니까 뭐 한다고? 기반시설을 못 해준다고. 그러니까 민간인데 개발했어요. 봐봐요. 현대가 아파트 개발합니다. 여기 7,000대인데 전부 다 몇 평이요? 32평인데 이거 분양가가 얼마냐? 5억이다. 분양 받을래 안 받을래요? 받을래 안 받을래요? 분양가 5억이다 그러면 분양 받을래요? 안 받을래요? 그럼 뭐라 해야 돼요? 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했죠. 이거 시세가 얼마 가냐? 15억 가요. 15억. 시세가 15억 갑니다. 분양 얼마 한다고? 5억이 한다고. 받아 안 받아? 받아야지. 시세가 30억 가요. 30억.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지. 이거를 따져봐야지. 근데 시세가 얼마 간다고? 15억 간다고. 받아 안 받아요? 무조건 받지. 받는 순간 얼마 이익이요? 10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현대가 좋아 안 좋아? 좋지. 10억 이익이니까.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아파트 지어서 가려고 했더니 국가가 돈이 없으니까 도로가 제대로 안 돼 있다고. 가다 보니까 내 집은 이쯤에 있는데 들어가는데 막 3시간 걸린다고. 현대가 좋아요? 나빠요? 10억 벌었다니까 10억. 10억 벌어보라고. 이래서 10억이 걸리는가. 현대는 좋은데 누가 나빠요? 얘가 나쁘지. 왜 이렇게 개발하겠냐. 그러다 보니까는 누구를 상대로? 국가를 상대로 난개발 외치는 거예요. 국가는 이 말을 듣기가 싫은 거예요. 왜 내가 이 말을 들어야 되냐고. 개발은 누가 했는데? 얘가 했는데. 이익은 누가 받는데? 얘가 받는데. 그래서 어쩐다? 너도 돈 내라고 이제. 수익자 부담에 수익자 부담. 그래서 자 앞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자도 돈 내라. 얼마 내라? 100원 내라. 이렇게 해서 얼마 만들어 가지고 500원 만들어 가지고 도로 설치하면 되지 않냐. 돈 안 내면 준공검사를 안 해줘요. 준공검사 안 해주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게 되면 막힌지 안 막힌지 어떻게 하냐고. 못 들어가니까 난개발이라는 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지금 이런 얘기요. 그래서 이런 지역 지금 미개발된 지역이 개발로 확 바뀌면 건물이 동시에 확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기반시설 부족해요. 국가제재 만들어 줘야 돼요. 돈이 없어요. 어쩐다? 개발자한테 발자. 그래서 그런 지역을 뭐라 하냐?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기반시설. 이 개발자가 스스로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라. 너 돈 좀 내라는 얘기요. 그래서 그 돈 모아가지고 어쩐다? 모아가지고 개발한다. 이러면 난개발 우려가 없다. 이게 기반시설 부담구역.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에 이 제도가 자주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툭하면 나오지 툭하면.
그래서 얘가 위보다는 밑에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 가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176페이지 개발 밀도 관리 구역입니다. 1번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란 개발에서 기반시 부족이 생겨나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거음별 또는 용도를 강화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 2번 특별시광시 특자의 특자적 시정 군수는 대상지역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이죠. 개발이 끝난 주거, 상업, 공업에서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 능력이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자,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시, 정원수가 어디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개발한다. 부족이 예상되는데 추가 설치가 곤란하다. 그 명칭이 뭐라고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그 다음에 이제 3번 지정 절차, 4번 지정 기준. 지금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거 볼 때가 아니고. 지금 개념 잡아야 돼, 개념. 밑에 이제 177페이지 2번 기반시설 부담 구역입니다. 자, 이제 기반시설 부담 구역에 의의 있죠.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죠.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죠. 거기서 해석 한번 해봐요. 개발밀도 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 구역은 중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게 시험 문제. 중복이 될 수가 없죠. 중복이. 하나는 아예 설치가 곤란하고 하나는 가능하니까 절대 중복 안 돼. 자꾸 중복 돼 안 돼 이거 모르니까 중복이 구조적으로 중복이 될 수가 없다. 저기는 추가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고 여기는 가능한 지역이니까. 나머지 더 읽어봤자 필요가 없어요. 넘겨봅시다. 넘겨보면 지금 보면 뭐 박스도 중요하지 않고 2번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인데 자 1번 동그라미 1번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특자도시 정원수는 다음 갖고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해야 된다. 자 A, B, C 그 부분을 좀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오니까 어디냐 A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 개정을 해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점.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된다. 자, B 보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 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점. 생각해봐요. 그린벨트가 지정이 되면 자 문제. 그린벨트가 지정이 되면 행위제한이 완화됩니까? 강화됩니까? 강화되죠. 그런 데는 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지역은 어쩐다? 지정해야 돼. 여기는 완화되니까. 처음 문제가 이렇게 물어본다고. 공원에서 해제가 되면 행위제한이 완화될까요? 강화될까요? 공원은 도로하고 똑같아요. 이거 개발면 절대 개발 못해 공원은. 근데 공원이 풀려버리면 어쩐다고? 행위제한이 완화되죠. 그럼 바로 개발 들어가겠지.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라는 얘기요. 또 봐요. 자, 여기 주거지역에 있어요. 주거지역, 녹지, 주거지역, 녹지지역. 주거지역이 녹지지역으로 변경되면 행위제한이 완할까요? 강할까요? 주거가 녹지되면 행위제한 어떻답니까? 강화됩니다.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요. 근데 녹지지역이 주거지역 때문에 행위제한이 강화해 완화요? 완화지. 여기는 어쩐다? 지정이 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해하면 된다고. 이게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건지 강화되는 건지 근데 수술 판단해야 되니까. 근데 그 정도는 나중에 공부하면 누구든지 다 배운다고 그 정도는. 밑에 이제 C에 가해가지고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의 건수가 전년도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 이런 지역은 이 얘기죠. 이 도시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하나의 도시가 있는데 하나의 도시가 있는데 자 이 특정 지역에 이 도시에서 이 특정 지역에 전년도 그러면 전년도는 몇 년입니까? 2016년도 개발인 건수가 몇 건이냐? 130건. 여기서 개발인 건수가 130건. 그런데 전전년도 2015년도 개발인 건수 몇 건이었다? 100건이었다. 몇 프로 늘었습니까? 30% 늘었죠.
여기는 활발히 개발된다. 그러면 여기도 어쩐다? 지정해야 된다. 20% 이상 늘어났으니까. 또 이 특정 지역에 전년도 2016년도 인구 증가율이 25%다. 25%. 근데 이 도시 전체 2016년도 인구 증가율이 2%다. 여기만 유독 몇 프로 더 늘어났어요? 23%. 그러면 지정하여야 한다. 개발인 건수가 20% 이상이거나 인구 증가율이 20% 이상 되면 지정하여야 한다.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낸다고. 이런 식으로. 전전년도 개발인 건수는 100건이었는데 전년도 개발인 건수가 130건이었다. 지정할 수 있냐 없냐 해야죠. 특정 도시의 전년도 인구 증가는 2%인데 특정 도시 특정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를 25% 어쩐다? 지정해야 된다. 이렇게 문제 풀어야 된다. 밑에 임의적 그 다음에 지정 절차 뭐 그런 절차는 지금 볼 만큼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까지가 지금 설명했던 이 내용이 이 부분이요. 개발 행위가 뭔가 받고 건물 아까 허가받는 절차만 조건복 이런 거 봤잖아요.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이 설치해가지고 이게 두 가지고 첫 번째 개발 밀도 관리 구역 또 기반 시설 부담경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본다고. 그러면 뭐가 남았냐 그러면 이제 얘가 남았으니까 기반 시설. 그래서 책으로 보면 179페이지 3번 기반 시설에 관한 정리 여기서부터 해야 돼. 잠시 쉬고 갑시다.